경전선. 우리나라 철도 노선 중 유일한 영호남 간 노선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경남 지역까지 이어줍니다. 철도를 통해 광주 전남에서 부산 경남 간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지만 현실은 도로로 운행하는 버스에 비해 열악합니다. 경전선을 통한 영호남 간 이동은 왜 버스에 비해 힘든 것일까요? 먼저 철도 경전선은 광주 송정역에서부터 순천역, 진주역, 마산역 등을 거쳐 삼낭진역으로 이어주는 영호남 간 노선입니다. 노선 자체는 광주광역시에서부터 경상남도 밀양시까지 이어주는 노선이지만 경전선을 운행하는 열차들은 밀양시 삼낭진역에서 시종착하지 않고 다른 노선의 다른 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전선에서는 동대구나 대전, 서울 방향 열차편도 운행하고 있지만 오늘 다루는 주제와도 밀접한 부산광역시 부전역까지 운행하는 열차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주역이나 마산역 시종착 고속열차나 일반 열차들만 동대구 방향으로 향하고 순천에서 부전간이나 목포, 광주, 송정, 부전간 운행하는 무궁화호 열차가 바로 경전선을 운행하는 영호남간 열차편입니다. 도로를 살펴봤을 때 경전선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도로 자체는 서로 달라도 순천시 인근에서 이 도로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한 번에 영호남간을 오갈 수 있고 서영암 IC나 장흥 IC, 보성 IC 등을 끼는 고속도로 구간은 다른 고속도로 노선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인접 지점에서 다른 고속도로와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서영암 IC 진출을 통해 무안군 남학이나 목포로 갈 수 있고 순천 쪽에서는 순천 완주고속도로 동순천 IC와 간접 연결됩니다. 무안광주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광주에서 무안군이나 목포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경남 간 철도 노선은 경전선 하나밖에 없고 사실 고속도로 노선망도 그렇게 충분히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또 둘의 환경도 따지고 보면 좋지 못한데요. 경전선과 호남 및 남해고속도로는 예전부터 극커브 문제를 많이 겪었던 곳들입니다. 고속도로는 제한속도 100km로 정해져 있어 자동차의 고속 운행은 법적으로 가능해도 운전대를 이리저리 깊게 틀어야 하고 거기에 급경사 문제까지 겹쳐 오르막에서는 속도가 처지고 내리막에서는 속도 증가에 경계해야 했습니다. 경전선도 극커브가 자주 있어 속도를 크게 낮춰 커브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세월을 거듭하며 개량 공사를 통해 극커브 빈도를 줄이거나 전보다 더 빠른 속도 운행이 가능해진 구간이 있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구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형을 생각했을 때 철도, 고속도로 모두 환경이 아직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면까지 아울러 둘러봤을 때 이야기는 한참 달라집니다. 대중교통의 조건은 경로의 선형뿐만 아니라 한 노선의 소요시간, 운행 횟수나 배차 등까지 합쳐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광주 전남에서 부산 경남 간 대중교통이 전체적으로 도로로 운행하는 버스편에 비해 철도편이 뒤처지는 이유를 알려면 그 세 가지도 따져야 합니다. 경전선은 장기적으로 개량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순천역에서 동쪽 구간을 살펴보면 극커브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 운행이 가능한 여건이 되지만 운행 횟수를 따지면 버스에 비해 뒤처집니다. 예를 들어 순천 부산 간 대중교통을 보면 순천 터미널에서 부산 서부 터미널 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일부 광양시 경유 형태로 평일 기준 최소 13회 운행하고 해운대나 노포동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있는 반면 철도는 순천역에서 부전역 간 운행하는 무궁화호로 4편밖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순천 부산 간은 중거리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횟수가 갈리는 이유는 마산역이나 진주역에서 서쪽 구간으로 진입하는 열차 편수가 적게 편성된 것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순천 진주 간을 살펴보면 무궁화호와 시외버스 간 운행 횟수가 비슷하지만 과거에는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이보다 더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역시 이 구간도 평상시 시외버스 이용이 권장됐을 법했습니다. 순천, 마산, 창원 간 오가는 시외버스가 무궁화호 열차 운행 횟수보다 조금 적고 서로 다른 버스 노선끼리 환승해서 이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순천에서 더 서쪽에 있는 위치에서 출발하는 기준이면 더 심각한데요. 광주, 부산 간을 이동해야 할 때 버스편은 부산 노포나 부산 서부로 가는 버스편들이 심야차까지 포함해 자주 운행되고 있고 소요시간은 정체 없을 때 기준 3시간 정도, 목포, 부산 간을 이동해야 할 때는 운행 횟수가 많이 적은 편이어도 부산 서부까지 가는 시외버스를 통해 최소 4시간대 이동할 수 있는 반면 철도는 목포역에서 출발해 부전역까지 단 한 차례만 운행하는 총 소요시간 6시간 42분 이상의 무궁화호 열차가 전부입니다. 광주 부산 간 이동뿐만 아니라 광주 마산 창원 간이나 광주 진주 간만 이동할 때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무궁화호 열차보다 더 많이 편성된 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은 수준입니다.
영호남간은 아니지만 다른 단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심각한 상황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진주에서 마산 창원간은 그래도 열차 운행 횟수가 적지 않아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마산 창원에서 부산간은 아예 순천역에서 부전역 간 운행하는 무궁화호 열차 아니면 이동할 수 없어 자주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 진주 부산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순천간도 열차가 4편밖에 없는 데다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하기보다 시외버스 이용이 권장되고, 광주 광양간 이동은 목포역에서 부전역 간 오가는 단 한 편의 무궁화호 열차가 아니면 철도로 바로 이동할 수 없어 좀 더 많이 편성된 시외버스 이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목포 순천 간 이동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듯 경전선이 버스 노선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선은 진주역이나 마산역에서 동쪽 구간은 고속열차나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가 있는데 무궁화호 4편을 제외하면 모두 동대구 방향으로 향하고, 진주역 서쪽 구간은 운행횟수 소수 수준의 무궁화호 열차만 볼 수 있습니다. 경전선 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진주역에서 삼낭진역 가는 KTX 이음 준고속열차가 운행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선형인데다 전기 열차도 다닐 수 있고, 주로 선로 2가닥인 복선으로 설비가 개량됐는데요. 순천 부전간만 운행하는 무궁화호 열차가 전기 기관차 견인으로 운행할 수 있지만 창원 중앙역 인근에서 경전선의 경로는 북쪽으로 진례역 등을 거쳐 밀양시 삼낭진역으로 올라갑니다. 부전역 착발 경전선 열차가 지름길 철도 경로가 없어 양산시와 밀양시를 거쳐서 운행해야 하다 보니 김해 시가지 인근 고속도로로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에 비해 돌아가는 경로 형태가 되어 소요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전선 자체가 김해시를 경유하긴 해도 정작 김해 시가지 쪽으로 뻗어 있지 않아 시가지에서 출발하는 승객 입장에서 열차를 이용하러 가기엔 거리가 멉니다. 복선 설비가 되었는데도 아직 순천역에서 부전역 간 운행하는 열차편이 4편밖에 되지 않아 차후 다른 열차 추가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한데 아직도 꼬불꼬불한 선형 개량이 안 된 구간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단선인데다 전철화 설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디젤 기관차가 견인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면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간 열차 운행이 안 될 정도이며, 꼬불꼬불한 선형 때문에 속도를 크게 낮춰 운행하는 구간이 연속으로 이어져 버스보다 더 긴 소요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간도 역시 열차가 4편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경전선 경유 목포역 시종착이라면 열차가 단 한 편만 있어 전남에서 부산간이나 전남 내에서만 이동할 승객 중 목포가 목적지인 입장이라면 더욱 열차 이용을 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 부산간 철도 이용을 기준으로 고속 열차를 통해 오송역 환승 방식으로 완전 다른 지역을 거쳐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가 지금보다 개선되기 위한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목포 순천 간 지름길 경로 구성을 위해 일명 남해선이라고 불리는 임성리 보성간 단선 철도가 필요합니다. 영암과 해남, 강진, 장흥 등을 거쳐 200km로 달릴 수 있는 구간으로 구성되는 이 노선은 기존 화순이나 광주, 나주 등을 거쳐 천천히 가야만 했던 과정을 개선하고, 목포에서 보성간 기준 2시간 20-30분 정도 소요됐던 소요시간을 1시간대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 과정에 들어갔으며 내년 중 개통되면 시외버스에 의존되다시피 했던 목포 순천 간 대중교통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광주 보성간은 꼬불꼬불한 선형을 개량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완전 다른 신설로 건설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화순군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닌 나주 혁신도시를 통해서 가는 경로가 구성되고 역시 계획상 단선으로 구성됩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도 지름길 경로가 필요한데 바로 부전마산선입니다. 김해 장유를 경유하는 형태로 곡선으로 구성되며 열차가 양산시나 밀양시를 거쳐 돌아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난 2015년 중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선에 KTX의 운행을 결정했고, 그 외 개량 구간들도 KTX 이음의 운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개량 구간 완전 개통 시 광주에서 순천간 기준 소요시간 52분, 광주 부산간은 2시간대 이동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전 마산선 경유 KTX 기준으로 도합 약 1시간이라는 배차 간격과 경전선 안에서 광주 쪽이나 순천역 시종착, 진주역 시종착 등 구간을 나눠 운행할 것도 계획되고 있어 이대로 실행되면 몇몇 고속시외버스에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영남 지역 한정으로 ITX 마음과 같은 일반 열차 운행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창원 김해장유 부산 간의 초단거리 정도만 이동할 입장에서 KTX와 같은 열차는 비싼 요금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나마 ITX 마음 운행으로 요금 부담감은 줄일 수 있게 됐지만 그래도 기차에 해당되고 시내 대중교통편과의 환승 할인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노선이 개통한 뒤에라도 광역전철 열차 투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15분 간격에 요금 3,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던 부천 마산선은 개통 시기가 또 한 차례 연기되어 2026년 중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낙동 터널이 2020년 중 붕괴 사고를 일으킨 이후 장기적으로 보수 공사가 진행됐으나 지금도 일부 구간에서 물이 새어 터널이 젖었고 터널 굴착 과정상 결함이나 터널 내부 불안정으로 인한 연결 통로 설치 불가 이슈, 또 공사 현장 쪽에서 초기 조사 때는 확인된 적 없었던 가스 검출 등 집안 조사부터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제기됐습니다. 부천 마산선 전체 공정은 현재 시점에서 90%대이지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수년째 개통을 못하고 있으며 또다시 터널 문제로 개통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밀양시 쪽을 통해 부천역발 경전선 경유 열차가 운행할 수 있다고는 해도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을 안고 가야 합니다.